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예술을 매개로 청소년의 진로와 세계를 이어가고 있는 전남도립미술관이 올해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추가하며 예술 선택의 다층적인 면모를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을 체험하는 시간이 아닌 작품 너머의 질문과 응답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현장에 김재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연계 진로 탐색 교육 프로그램인 미술관 사람들 운영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지난 10일 우리는 연결되고 점유한다 전시 개막에 맞춰 광양제철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시 관람과 함께 큐레이터 과정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어떻게 공간을 나누고 함께 세상을 그려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는 국립현대미술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높은 수준의 미술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진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제 전시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컨서베이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미술품을 눈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들을 왜 소중히 다뤄야 되는지 문화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진로 교육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성숙한 문화시민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전남도립미술관은 지난해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진로 탐색 중심의 교육 흐름을 반영해 개발됐습니다. 올해는 큐레이터와 전시 디자이너 과정에 더해 문화재 보존 전문가인 컨서베이터 과정을 신규 개설하며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참여 청소년들은 조별 활동을 통해 전시 기획, 디자인, 작품 복원 등 미술관 직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며 미술관 내 다양한 전문 직업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술관이 수행하는 교육, 전시, 보존 등 다양한 역할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 것보다 더 많이 체험도 많이 했고 더 실감나게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아서 이번 게 더 기억에 남고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미술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박물관도 오고 미술작품도 보니까 재밌었고 미술 관련해서 더 큰 관심이 된 것 같습니다. 미술관 사람들 교육과정 역시 모든 세대가 함께 그려나가는 미래의 출발점이자 또 다른 연대를 향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가 아이들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줄 미래 직업 체험 공간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또한 우주로 향하는 통로를 지나 펼쳐지는 직업의 세계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놀이처럼 배우고 체험 속에 내일을 여는 순천만 자볼드가 새롭게 개장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시가 새 단장을 마친 어린이 직업체험관 순천만 자벌드를 재개관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순천만 자벌드는 아이들이 미래 직업을 놀이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를 갖춘 공간으로 재구성됐으며 특히 체험관 입구에는 우주 공간을 모티브로 한 통로와 별자리를 형상화한 조명이 설치돼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중앙 광장에는 누리호 상징 조형물인 꿈나래호가 자리해 아이들이 마치 우주선을 타고 미래 직업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체험관은 총 3가지 테마로 운영되며 미래기술체험관에서는 AI 센터, 로봇 연구소, 드론 개발 센터 등의 첨단 기술 기반 직업을, 예술 창의 체험관에서는 K-팝 랜드, 뷰티숍, 애니클럽 등
창의력과 감성을 키우는 체험을, 공공안전체험관에서는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안전 분야 직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순천만 자벌드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로봇 교육 과학관 간의 연계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직업 체험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할인 요금제를 적용해 더 많은 어린이가 다양한 직업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공군이 6월에 햇빛을 머금은 다시마의 출하와 함께 풍작과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기원했습니다. 더불어 청정한 해풍과 어업인의 땀방울로 자란 다시마의 초매식을 진행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수협 5천 다시마 입한장에서 2025년산 마른 다시마 초매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습니다. 초매식에서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이홍재 공군 수협 조합장, 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어업인의 안녕과 안전조업을 기원했으며 고흥산 마른 다시마의 첫 경매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고흥산 다시마는 햇빛과 해풍 등 자연 조건 덕분에 색이 짙고 품질이 우수해 국물용으로 인기가 높으며 특히 식감과 감칠맛이 좋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공영빈 군수는 초매식에 참석해 어업인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흥산 다시마의 품질과 경쟁력을 더욱 높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해저류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공군의 마른 다시마 입한 실적은 502톤 40억 원에 달했으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약 500톤의 규모의 생산이 예상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교육청이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했습니다. 교육청은 용기내 캠페인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환경교육을 통해 실천으로 연결되는 기후행동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공생의 길 프로젝트 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에 우수작을 전시하며 창의적 기후행동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김남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환경의 날을 맞이해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다는 환경교육법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와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천적 기후행동에 동참하도록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회용품 사용, 용기를 내자를 주제로 했습니다. 이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의미 외에 환경을 위한 실천의 용기를 내자는 이중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텀블러 나눔 캠페인은 직원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를 기부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일부는 아름다운 가게와 자원순환업체에 전달해 재사용되도록 했으며 기부자에게는 추첨 상품을 제공해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캠페인에서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텀블러의 경우 생산과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종이컵의 24배, 플라스틱컵의 13배이므로 환경보호 효과를 위해서는 최소 220회 이상을 사용해야 의미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환경교육주간을 계기로 다회용기 사용과 같은 생활 밀착형 실천을 중심으로 생태 전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2028년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여수시와 전남도가 지속 가능한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OP33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여수시의 유치 간담회를 김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가 전라남도 및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제33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동서창조포럼,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여수 YMCA, 여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 대표 12명이 참석해 제33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전략과 실천 과제, 유치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오늘 간담회는 전라남도와 여수시 그리고 우리 여수 시민단체가 함께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큰데요. 우리 시가 COP33의 최적지다 하는 것들이 인증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역량과 뜨거운 참여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회의로 매년 198개 당사국이 참여해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제33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지난 17년간 중앙정부와 국회의 유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자치단체 차원의 광주 전라남북도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 동맹을 체결하면서 COP33 공동 유치를 3개 시도의 메가시티 경제 협력의 공동 과제로 채택해서 호남권 3개 시도의 유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발걸음에 한 걸음을 더하기 위한 여수시의 노력이 제33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까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어떤 일이든 모두가 함께 한다는 것은 본래보다 의미가 더욱 커집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전남 각지역의 간추린 소식 최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어린이 쿠킹 클래스를 운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쿠킹 클래스는 8세에서 10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다문화 가정, 한자녀 가정, 3대가 함께하는 가정에 아빠와 아이가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행사에 참여해 도지사 아저씨로 불리는 등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순천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인 주말의 광장, 콘텐츠 축제 원츠 순천과 정책 축제 알고 이슈 등을 연계해 원도심 전역을 새로운 문화의 광장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의 거리에서도 지역 소상공인과 창작자가 참여하는 로컬 플리마켓인 금꽃마켓과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경연대회인 청소년 예술축제가 열려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광양시가 관내에 거주하는 삼둥이 가정을 방문해 출생 100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첫 번째 삼둥이 가정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행사로 정인아 광양시장이 직접 해당 가정을 찾아 삼둥이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손편지와 함께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의 최인정이었습니다. 해상 추락 사고는 순간의 방심이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재난입니다. 여수해경의 해상 추락 익수자 구조 사건에 대해 전남 사건집의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여수해경은 여수시 신월동 소경도 대합실 앞 해상에서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출동해 구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 남성이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을 인근 시민이 발견하고 119를 경유해 해경에 신고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구조대와 연안 구조정을 즉시 현장에 급파했으며 신고 접수 6분 만에 여수바다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경찰관은 해상에서 줄을 잡고 있는 익수자를 발견해 신속히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익수자는 30대 남성으로 구조 당시 저체온증 증세를 호소했으나 바로 119 구급대에 인계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포구나 선착장처럼 난간이나 방지시설이 없는 연안 지역은 특히 야간에 추락 위험이 더욱 큽니다. 해상에 접근 시에는 주변 안전시설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험지역 출입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해상 추락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시민의 빠른 신고와 해경의 발빠른 출동이 빛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남 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긴 호흡의 이야기 대신 짧고 강한 서사가 시대의 흐름이 됐습니다. 다양한 트렌드 정보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 이번 주엔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브랜드, 놀이, 공감의 도구로 진화한 숏폼 드라마에 대해 소개할 김선화 캐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화입니다. 과거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 가족 다 같이 TV 앞에 앉아있는 풍경이 흔했습니다. 1시간 분량은 기본이고 매일 방영하거나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방영하는 드라마가 거의 다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드라마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아서 더 몰입되는 새로운 콘텐츠, 숏폼 드라마 트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드라마는 더 이상 TV 앞에 앉아야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플랫폼을 통해 회당 5분에서 15분 남짓한 짧은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숏폼 드라마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짧은 시간 틈새마다 시청할 수 있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는 직장인의 현실, 연애 갈등, 가족과의 일상 같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담은 드라마는 10대들의 감정선을 포착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죠. 짧으면서도 강한 몰입감,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숏폼 드라마는 짧아서 아쉽다는 감정보단 짧아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숏폼 드라마는 콘텐츠를 보는 방법뿐 아니라 마케팅 전략도 바꾸고 있는데요. 기존의 광고보다 자연스럽게 제품을 노출시키는 브랜디드 드라마 형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사용하는 음료, 옷 등이 드라마 줄거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거나 아예 코믹한 방식으로 주인공들이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 등 시청자들이 거부감 없이 브랜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인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드라마는 더 이상 TV에만 있지 않습니다. 짧은 순간에도 강한 몰입을 주는 숏폼 드라마는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이야기 형식입니다. 분량은 짧아도 감정은 깊고 회차가 적어도 여우는 긴 드라마, 많은 이들이 즐기는 문화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콘텐츠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되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화였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풍경화는 대체로 편안함을 느끼게 하지만 손영선 작가의 풍경화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인문주의를 중심으로 사람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가의 풍경화는 보통의 풍경화가 지닌 형식에서 벗어나 회화의 개성을 통해 정서적인 자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서윤 캐스터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60년 가까이 작품을 해왔는데 더 할 수 있는 건강만 허락이 된다면은 앞으로도 그림을 더 좋은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또 많이 하려고 그러한 뜻으로 엊그제도 캔버스도 샀고 대작 캔버스도 사고
제 의지를 갖다가 남은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이 작품에 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20년도 넘었네. 옛날 생각난다. 손영선 작가는 자연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그려냅니다. 그의 풍경화는 단순한 경치가 아닌 사람의 삶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특이한 우리 고장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또 세계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도의 고장, 이 목포항인데 이 노란색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내버려서 아, 여기가 목포항인데 아, 이 목포 한번 가보고 싶네. 어떤 그런 맛을 느끼게 해가지고 같은 풍경도 매번 다른 감정으로 표현되며 완벽하게 채우지 않은 여백은 오히려 깊은 몰입을 이끕니다. 풍경화의 매력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요. 색깔도 변하고 어떤 것들. 그래서 저는 풍경을 보고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요. 차이나가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의도하고 이 자연의 색상을 잘 조합을 시켜가지고 자연 그대로의 색을 쓰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색을 조화시키거나 부조화시키며 풍경 속의 내면의 감정을 녹여냅니다. 이 작품에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과 우리 눈 높이에서 본 두 가지의 시각에서 본 그림을 갖다가 그 풍경을 갖다가 이 그림을 옮기게 됐어요. 이렇게 풍경화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작가가 재해석을 통해서 형태를 만들고 줄이고 단순화시키고 해가지고 작가만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풍경을 그리운 제 생각이었어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회화적인 개성을 중요시하며 그는 편안함과 안정감 속에서 감동을 전합니다. 그림은 단지 풍경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통해 작가는 조용히 말을 걸고 따뜻한 시선을 건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꿀떡 나고 또 어떠한 것을 해서 그림이 안 되고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 자책감에 빠졌을 때 엄청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한번 이것을 내 인생을 걸어야 쓰겠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아마 이 작업실이 제 인생의 의미라 그럴까요? 제가 숨쉬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손영선 작가의 작품에는 남도의 정이 스며 있습니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는 매번 다른 감정이 담겨 새로운 느낌을 전합니다. 자연이 주는 편안함은 따뜻한 색감으로 감정에 따라 조화롭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보는 이에게도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전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윤입니다. 6월은 봄이 완전히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대, 시작의 문을 연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초여름의 싱그러운 에너지와 함께 활기찬 나날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